사전에 준비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는 그런 취재 내용입니다. 네, 이거 뭐 뭐. 단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이요. 자, 일단 오늘도 열일하고 계십니다. G20 찍고 네. 터키 튀르키예에 도착해서 정상회교 벌이고 있는 대통령 소식을 조금 먼저 전해드릴 텐데요. 자, 튀르키예. 그래도 우리는 터키가 좀 더 편하죠. 네, 네. 맞아. 사실은 이제 네. 터키 했죠. 네. 그 나쁜 이미지의 이름이 하나 있었죠. 뭐가요? 터키탕이라고 옛날에 이제 터키탕이 한참 나쁜 건가요? 그 왠지 그 터키시 하여튼 베스. 네. 예,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조금 안 좋은 쪽으로 이렇게 이미지가 되고 하면서 그래요? 그랬었죠. 안 그러다 좋은 이미지가 공식적으로 있었어요? 이제 이름이 그러니까요. 튀르키예로 그렇게 그 나라 발음식으로 정확하게 하고 그 나라 국명에 대해서 하는 게 맞다 해서 튀르키예로 한국에 정착한 지는 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네, 근데 6, 사실 7년, 7, 8년? 튀르키예가 여행자들의 거의 그 맞아요. 낙원. 맞아요. 거기 버킷리스트에 꼭 네네. 하나씩 들어있는 그러니까 저도 정말 목록이죠. 이번에 대통령 순방은 정말 따라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특히 튀르키예 이게 뭐 마지막 이제 국빈 방문 일정인데 뭐 썰렁썰렁 넘어가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무거워요. 엄청난 성과들인데 노컷 뉴스에 따르면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와 방산 원전 협력 동포 만난 뒤 귀국. 자, 지금 뭐 튀르키예에서도 상당히 원자력을 비롯해서 실용 외교가 꽃피고 있는데 특히 방산이 이번에 지금 뭐 순방 준비하는 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전 세계 정치 지형이 바뀌면서 맞습니다. 이제 자기 스스로 이제 자주 외교,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는 인식들이 이제 만연화돼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뭐 미국 쪽에 기대서도 이게 자기 보유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가 제일 편한 거야. 어느 쪽 진영도 아니고 사실은 자유주의 진영에 있으면서도 실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나라니까 네, 네. 엄청나게 무기, 뭐 방산, 원전 콜이 오고 있다고 해서 그렇죠.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엄청난 딜이 곧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참느라고 너무 네. 고생스러우신 것 같아요. 미치겠어. 정말 많다고 그래요 지금 성과들이. 튀르키예를 그 우리가 형제 나라 또 6.25 참전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참전도 하는데 4위인가 그래요. 그렇죠. 그 군인 수도. 네네. 근데 튀르키예를 여행으로만 하시는데 사실은 세계적인 강대국 중에 하나예요. 튀르키예가 인구도 한 8,700만 되지만 경제 GRDP 총량에서도 그 상당한 강국입니다. 뭐 1인당 국민 소득은 인구가 많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낮지만 그 중간에 있는 국가 중에는 상당히 강국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지역 정세에서도 대단히 영향력 있는 네, 나라예요. 그리고 문화적으로 우리와 조금 공통점으로 굳이 꼽는다면 세계 1위, 2위에 역사적으로 가장 긴 왕조 비잔틴 제국 많이 아시잖아요. 오스만 네네. 트루크. 또 그런 또 역사 서양 역사도 이렇게 다 합치면 그들이 한 1200년 됐거든요. 그래서 세계 동양 역사상 그게 역사구나. 가장 긴 왕조예요. 두 번째가 대한민국입니다. 통일신라까지 해서 996년이죠 아마.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또 있는 비슷한 거예요. 게 식문화가 웬만한 나라에 맞죠. 비해서 그렇죠. 입에도 맞을 뿐더러 식문화가 아주 무궁무진한. 네. 특히 우리 한국인들은 금강산도 식후경이잖아요. 아무리 경관 좋은데도 먹을 거 없으면 그리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정말 아름다운 뭐 비치 무슨 뭐 아름다운 요세미티 가도 먹을 데가 없어. 네. 멀리 가봤자 햄버거 하나 있는데 정말 이스탄불. 자,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한 튀르키예 103분간 정상회담, 원전 협력 등 MOU 3건 체결. 이게 좀 정상회담이 이렇게 길어지는 게 이재명 정부 들어서 아주 일관된 현상이에요. 지금 제가 지금 취재를 계속 하고 있는데 특히 이 중동이나 이 소위 말하면 아프리카 이쪽 국가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방 세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리더십보다는 그 관계를 되게 중시하는 문화가 있다는 네,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이 사적인 관계를 트기 위해서 별도로 시간을 잡아가지고 대통령이 잠잘 시간이 없다는 거야. 지금 많이들 걱정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만 지쳤다고. 예. 그런 사적인 관계까지 총동원해가지고 이 친분을 아주 강화하는 바람에 환담 시간도 길어지면서 성취되는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과를 지금 가지고 오고 있다는 그런 취재 내용입니다. 네, 이거 뭐 뭐 단독이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이요. 자, 이 영상도 짧게 보고 가죠. 네. 있습니다. 터키 군인들은 이 대통령을 위해서 특별히 6.25 전쟁에서 터키군과 한국군이 함께 쓰던 M1 게런드 소총으로 의장대 사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도 모든 순방에서 처음으로 의장대 사병들을 향해서 웃으며 인사를 뭐라고 전했습니다. 할게요? 군인이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터키어 순방에서 처음으로 이것도 다 준비했어. 의장대 사병들을 향해서 웃으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에르바 아스케. 군인이여 안녕하십니까? 라고 터키어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M1. M1 소총. M16, M1. 네, 네. 우리 다 저희 M1이라고. 익숙하죠. 네. 논산 훈련소에서 저희 M1 썼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 때 교련 있을 때 학교에도 이제 목총 그게 이제 목총. M1을 본딴 나무로 만든 이제 가짜 총이죠. 그런 게 있었죠. 저희 때는 플라스틱으로 썼는데. 그러면 서울인데 저희 시골은 나오는데. 지역마다 또 다르네요. 플라스틱도 되게 저 후진. 중학교 때까지 교련 실과 하지 않았어요? 떠하나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안 했어요? 너무 그 삼각 오래전이라. 묶기 뭐 붕대 붕대 많은 거. 그런 거 예, 했던 것 예, 같아요. 맞아요. 군대 감기. 했지 뭘 했던 거 같아. 거의 교련 마지막 세대. 지금 너무 솔직히 오래됐어요. 말씀하세요. 20년이 넘었어요. 그랬군요. 네. 대통령 순방 얘기 하나만 더 하려고 그래요. 대통령이 순방 정말 타이트한 일정 와중에도 입장을 또 내실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통령 고 이순재 남긴 작품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전해질 것. 이순재 선생이 오늘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진정성 있는 대통령실의 조의가 담긴 글이 나왔는데 이것만 하나 콕 집어서 읽어드릴게요. 연기는 살아있는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삶의 동반자라는 말씀처럼 선생님께 있어 연기는 우리네 살아가는 이야기를 세상에 나누며 인간 삶의 본질을 전하는 통로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작년에 그 노구를 이끌고 네. 맥베스인가요? 그거를 네, 연극. 그 긴 그 연극을 감당해내셨는데 맞아요. 리어 왕도 갑자기, 하셨던 걸로 네, 알고 리어 있습니다. 왕도 하시고 사실 제 개인사적으로도 참 존경할 만한 분이었다는 게 제가 여러분들 잘 모르실 텐데 연예계 그 개혁과 관련된 보도를 2580에서 몇 번 했어요. 이른바 연예계 노예계약이라고 표준 약관이 없었어. 네네 없었죠. 20년 전에는. 근데 2580에서 제가 그 고발을 해가지고 표준 약관이 만들어졌어요. 잘 몰라 사람들은 다 지나간 얘기니까. 그리고 이어서 2580에서 제가 한 일이 뭐냐면 매니저들이 이렇게 성상납하고 그리고 뇌물 줘서 캐스팅하고 막 음반 틀어달라고 하는 거 이른바 PRB를 아시나요? 이런 꼭지를 또 해서 실제 그 조폭 매니저들 뭐 도레미 박 사장 뭐 이런 사람들 47명이 구속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게 뭐냐면 2580에서 그때마다 소송이 한 20개씩 들어왔어. 근데 여하튼 세 번째 마지막 제가 한 게 재방류야, 재방류. 재방송하는 거.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연기자들이 재방송하면 재방송에 대한 출연료를 계속 받아요. 받고 있죠. 근데 없었다 그땐. 20년 그랬다고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연예인 노조랑 같이 해서 받아냈어요. 그때 가장 앞장서셨던 분이 이순재 선생님이야. 그러니까 방송사랑 척지면 찍히는 시대였잖아. 그때만 해도 공채 연기자가 있을 시대인데 정말 용기 있게 후배 연기자나 배우들을 위해서 앞장서셨던 정말 행동하는 양심이었다라고 제가 영전에다가 일러 바쳐드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참 훌륭하신 분이었다. 자, 이 정도 마무리를 하고요. 대통령실 기사 몇 개 더 있습니다. 자, 이게 저희 말고 특별히 보도하는 데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뉴스원. 김 총리 내란 심판 정리엔 어떤 타협도 지연도 안 된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거든요. 화요일.
자, 네, 내란 세력 모습에 잘못된 길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가 지금 아시다시피 관계죠. 네. 관계가 동요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조선일보 같은 데가 막 부추기잖아. 부추기는 게 이제 뭐 휴대폰을 검사한다 이런 자극적인 걸로 이제 하는데 네. 헌법질서 그 TF 같은 경우에 출범해서 무슨 휴대폰을 내사를 하고 뭐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내란에 소위 말해서 동조하고 묻은 사람들을 그에 대해서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제가 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저한테 지금까지 7개가 제보가 들어와 있어요. 아. 그래서 특검에 전달드린 것도 있고 해당 공직자들의 가담. 공직자들이죠, 내부에서. 음. 그 저한테 사실은 저한테 오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뭐 제가 뭘 조사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믿으니까 신영환 교수님을. 네. 그래서 이제 해당 파트 특검에 전달드린 것도 있고 해당 파트로 이제 전달드리고 이런 건데 그만큼 안에서 말을 못 하고 그걸 안타깝게 또는 화가 나서 특히나 제일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내란에 그렇게 깊게 묻어 있는데 아닌 척 분칠하고 싹 가리고 또 승진을 하기 승진 처리란 말이에요 주로. 그럼 미치죠. 상당수의 공직이 정말. 승진 처리라고. 그럼 그래서 그렇게 덤비고 있다는 거죠. 걔들이 요쪽에 섰던 애들이 또 이쪽으로도 잘한다.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지 하는 일만 하는데 이쪽에 붙어있던 애들은 또 이동도 빨라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요직에 많이들 가 있는데 그걸 가려내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다행스러운 게 총리님이 그렇게 소위 말하면 기득권 매체들이 흔드는데 전혀 미동이 없어요. 그렇죠. 미동이 없습니다. 머니투데이. 김민석 일주일 후 계엄 발발 1년 내란 심판 정리에 타협 지연 안 돼.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결에. 헌법 존중 TF 만들지 말자 의결 인권위 절차 위반으로 재상정. 이게 뭐냐면 아. 인권위에서 그 핵심 그 윤파 4명 있잖아. 네, 네. 걔들이 헌법 존중 TF를 만들려고 총리실에서 내려오면 당연히 정부 기관이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지 말자고 지네끼리 구두로 의제 설정해서 의결은. 그냥 강행한 거야. 네. 그래서 요거는 나가리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 뭐든지 다 아는 신영환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요거 좀 여쭤볼게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기사로 보이는데 한결에. 민주 자사주 1년 내 소각 3차 상법 개정안 발의 연내 처리. 자, 1, 2차가 상당히 시장에서 먹혔는데 네, 네. 이제 1, 2차가 이를테면 이제 투명성과 관련된 상법 제고였다고 한다면 자사주 1년 내 소각 요거는 어떤 의미를 갖는 이제 상법 개정 아닙니까? 자사주라는 게 이제 자기 회사가 남는 잉여금으로 자본잉여금이나 이익잉여금에서 잉여 계정에서 자기 회사 주식을 취득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대주주가 이제 삼성 같은 데를 예를 들어 보자고요. 대주주 지분이 워낙 큰 회사니까 대주주 지분이 낮단 말이에요. 그럼 삼성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커진 회사들의 경우에 경영권 방어 수단을 뭘로 하냐면 자기가 개인이 대주주가 주식을 취득해서 지분율을 높일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근데 기업은 돈이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돈이 많이 생겼다. 이걸로 자사주를 왕창 사놓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돼요? 유보금을 투자하지 않고 자사주를 네, 사는 거야. 유보금을 재투자로 안 하고 자사주를 사두면 주주들한테는 이렇게 이제 호소가 되는 거예요. 자사주를 사면은 유통 물량이 줄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간다라고 홍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자사주가 일단 취득이 되는 순간 이 주식이 내 것처럼 경영권 유지나 방어 수단이 되잖아요. 내가 그렇죠. 말하는 대로 이 사회 의결대로 가니까 이 사회는 보통 이제 오너가 장악을 하고 있으니까 자사주가 곧 내 주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쉽게 그렇지. 얘기하면. 이렇게 이제 장시간 운용되고 악용되어 온 측면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보금이 생기면 오너 입장에 특히 오너십이 강한 회사들일수록 재투자를 해서 계속 그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회사를 살려야 되는데 키우고. 요쪽에 더 니즈가 가는 거예요. 지분율이 취약하거나 회사가 워낙 커진 갑자기 특히 급증한 자, 커진 그러면 회사들. 전문가 입장에서 이렇게 했을 때 개미 투자자들이 반길 만한 소재가 됩니까? 자사주를 갑자기 그러니까 만약에 결론적으로 예. 코스닥 5천으로 가는데 얼마나 기여가 되나요?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기여가 되죠. 단기에는 물량이 갑자기 쏟아져 나오면 시장에
혹시나 혼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원래 자사도 취득 요건과 소각 요건이 상법에 5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바꿔서 갑자기 쏟아내도록 하진 않겠죠. 이제 세부 규정은 아직 못 봤지만 그렇다고 보면 이게 시장의 건전성, 그다음에 지배 구조의 투명성을 완전히 담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경영권을 억지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재투자로 유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갑니다. 네, 지금까지 모르는 것 빼고 다 아신다는 척척 박사님. 네, 척척 신용환 교수님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